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에요. 한 주가 정말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뉴스 몇 가지 읽어볼 텐데요. 오늘도 사실 별로 그렇게 읽을 만한 눈길 가는 뉴스는 없어서 결국 재탕의 재탕이다 보니까 조금 색다른 얘기 말미에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TV 구독자가 거의 이제 1800명을 돌파할 것 같아요. 오늘 지나면 1800명 넘어설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네, 얼른 2000명 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꼽아본 기사는 패닉 빠진 울산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부동산 경기라는 게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기사에서 의도하고자 한 내용은 그거겠죠. 조선업이 불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결국 조선업이 안 좋으니까 조선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급여 문제라든가 직장 고용 안정 문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게 낮아지니까 결국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거 지역들,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들도 굉장히 얼어붙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상업시설이 먼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상가나 이런 거 먼저 하락, 상가나 이런 거에 대한 경매 가격이 얼어붙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따라서 좀 주택 시장까지도 굉장히 안 좋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분양 기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뉴스를 보면 사실 기사는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읽을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이유가 대부분 분양 나온다는 기사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분양 기사는 정보가 될 수 있지만 나랑 관심 없는데 전국의 분양 물량에 대한 게 쏟아져 나오니까 또 이제 분양해요라는 얘기 하기 그러니까 다른 거를 걸쳐서 뭐 새로운 평면이 인기다 눌러보면 어느 아파트 분양 기사 이런 경우가 많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좀 사실 정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스팸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기사는 왜 꼽았냐면 파주, 고양, 김포서 연말까지 한 18,000가구 나온다는 건데 이제 서울 기사가 아니고요. 서울 북서부권의 분양 물량에 대한 기사예요. 이제 고양 같은 경우는 뭐 방송에서도 제 뉴스 읽으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고양 지축지구 삼성지구랑 은평뉴타운 사이에 있는 지축지구 분양이 올 첫 분양 나올 물량이 좀 있다 말씀드렸던 얘기가 있고, 김포는 지금 지난주에 모델하우스 오픈한 그 한강 메트로자이 김매자망라고 제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라고 하든 이제 그 물량 포함해서 파주가 사실 이제 미분양의 무덤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실 이미지가 많이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파주 쪽도 좀 물량들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물량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사실 좀 조심하실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기사를 꼽았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냐면 분양 물량들이 막 나올 때 청약 많이 안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분위기 판단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도심권에 있는 뭐 관심 있는 아파트들 이런 거 청약 넣어봐도 안 되니까 뭐 분양하면 다 비슷하겠지 생각하고 좀 이렇게 외곽 지역에 있는 물량들도 뭐 같은 거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이제 사이드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근데 청약 통장이라고 하는 게 한번 당첨되면 지금 이제 5년간 못 써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쨌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좀 사이드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상승장 올라갈 때 크게 재미 못 보고 이제 좀 주저했거나 또 이제 경기가 다시 하향하는 국면으로 돌아갈 때 굉장히 좀 빠져나오기 힘들었던 그런 사례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 물량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좀 선별해서 당첨이 안 돼도 안 되는 게 오히려 운 좋은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청약을 하시라는 의미로 뭐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량들이 어쨌거나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라는 뜻에서 이 기사는 꼽아봤습니다.
다음 기사는 중림동 얘기인데요. 중림동 위치 어디인지 아시나요? 기사를 보니까 아주 그냥 예, 지역 사진이 엄청나네요. 예, 보시다시피 차 한 대 들어가기 힘든 굉장히 노후한 이런 데는 진짜 차도 못 들어가고 기와집에다가 옛날 집이네요. 요번에 이제 서울로 7017이라 그래서 뭐 엊그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마포구 그러니까 그 중구 중림동, 그 다음 용산구 서계동, 요쪽 충정로에서 내려오고, 이제 서계동 쪽에 만리제길 넘어와서 있는 이쪽 부분에서 이제 이 도심권으로 가는 과거에 이제 고가를 서울로 7017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고가공원으로 만들면서 보행자 중심의 어떤 도시 정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중림동이 바로 이제 그 앞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사에 보면 중림동 재생에 178억 원 투입한다고 했지만 제가 꼽지 않은 다른 기사에 보면 매물이 씨가 말랐다. 그 동네 분위기가 지금 엄청 뜨겁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핫한데요. 이전에 어떤 도시 정비 방식이 철거하고 주상복합 아파트 짓고 이런 방식이었다고 하면 사실 요 맞은편 쪽 중림동 맞은편 쪽 용산구 서계동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이제 용산 투자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서계 지구단위 계획을 요번에 정비하면서 그쪽 같은 경우 도로변 같은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형태로 정비하는 계획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하는 방식으로 여기도 아마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별도로 일부 블럭들은 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거나 고밀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될 거고 이 동네도 이제 쭉 올라가는 충정로 쪽으로 가면서 구릉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형을 살려서 정비하는 방식의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 대충 그런 얘기죠. 뭐 어느 블럭은 보행문화거리, 어느 블럭은 뭐 성요셉 문화예술거리, 우리 동네 가꾸기 시험. 뭐 아무튼 좀 기존에 있는 모양을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 지역 자체를 정비해 나갈 거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한 180억 정도를 지출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제가 사실 요 지역은 한 20여 년 전에 제 친구가 요 안에 있는 무슨 회사를 다녀서 그 골목골목을 좀 걸어봤던 일이 있고 지금은 사실 차로 다니면서 바깥에만 보고 변화하는 모습만 좀 사실 보아 오기는 했습니다만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맞기는 해요. 근데 이 지역은 얼마 전에 다큐 3일에 나왔어요. 성요셉 문화예술거리 조성. 이 성요셉 무슨 아파트인지 뭔지 그게 있거든요. 거기 마을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나왔었는데 한번 보시면 아마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찾아보시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앞으로 서울시 그리고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비에 대한 철학 자체가 이런 식으로 크게 어떤 외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역사 그 지역에 녹아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 보시면 서울시 생활권 계획 제가 유튜브 영상 여기 찍은 내용에 보면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 내용을 보시면 아마 좀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도심권 그러니까 서울 중구, 용산구 요 일대에 있는 도심권에 대한 서울 생활권 계획에 보면 이런 내용 문화적인 부분 어떤 거 살리면서 갈 거다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 생활권 계획 해당 지역 부분을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어저께 1순위 청약 아주 관심 많았던 지역이 있었죠. 그 신길뉴타운,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오고요. 보라매 SK뷰 1순위 청약일이었는데 경쟁률 얼마 나올 거냐 되게 관심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저께 최고의 투자님이랑 흑성뉴타운 방송 찍고 있는 중에 이제 특고 그 1순위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제가 앞에 어저께 물딱지 설명할 때 특별공급 얘기 나왔는데
예, 아파트를 청약하기 전에 일단 특별히 먼저 다른 조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먼저 공급하는 물량이 있는데, 이 특별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사람들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프리미엄 많이 붙을 단지들만 가서 사람들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보면 이제 특공 소진율들, 뭐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들 보면 60%에서 한 80% 사이의 특공, 그러니까 나오는 물량이 전부 다 특별 공급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 한 60에서 85% 사이에 이제 갔었는데, 보람의 SK 같은 경우는, 보람의 SK뷰 같은 경우는 약 98%가 특공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벌써 전날 결과로 저희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그럼 1순위 얼마 나올까 했는데 어제 이제 오후에 나왔는데요. 보니까 지금 일단 59제곱미터, 아무래도 요새 소형이 인기 있죠. 100대1, 뭐 82대1, 105대1 이렇게, 예, 거의 뭐 100대1이 넘는 경쟁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죠.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뭐 최고 한 30대1 정도, 그 다음에 다른 평형대 같은 경우는 10대1에서 15대1 정도 나와서 전체 평균 한 27대1 정도 경쟁률이 나왔더라고요. 이 경쟁률이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인데, 이제 경쟁 자체는 치열하고 뭐 가점도 이제 나오겠지만 굉장히 높은 가점대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어서 몇 개의 기사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목으로 검색해서 잠실주공 2단지 분양이라고 나오면 이제 2005년도 기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블로그에,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자료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과거에 이제 부동산 규제책들, 부동산 대책들에 대한 내용인데, 정리를 하다 보면서 이제 다시 깨우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5년도에 제가 청약을 저도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가 좀 부동산 경기 자체로 보면 2003년도 12구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2004년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엄청나게 국지적으로 뭐 분양 나오는 데들이 굉장히 인기 높았던 지역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안정세였던, 특히 이제 2004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죽어 있었던 시절이었는데요. 2005년도부터 막 시장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들끓었느냐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저도 청약을 2004년도도 사실 청약을 하고 5년도도 청약을 했었는데, 그때 잠실 주공 아파트들이 나왔었습니다. 잠실 1단지, 2단지 혹시 이름 아시나요? 잠실 1단지가 엘스고 지금 2단지는 리센츠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당시는 이제 아파트 브랜드가 정해지기 전이어서 이런 식으로 잠실주공 2단지 또는 잠실주공 1단지, 그 다음에 지금은 파크리오라고 불리는 잠실 시형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이 당시에 나왔었는데요. 2005년 4월달, 5월달 이때 동시 분양으로 냈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2005년도부터 막 초부터 부동산이 이런 분양을 앞두고 살살살살 달아오르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되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때 내민 카드가 뭐냐면, 언론에다는 계속 부동산 규제책 낼 거다라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찬물 끼얹는 그런 걸 계속하면서 조합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니네 분양가 이렇게, 지금 분양가 인하폭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니네 이딴 식으로 분양가 높게 하면 니네 조합 조사한다. 실제로 조합 조사도 했던 걸로, 건설회사, 분양하는 건설회사 뭐 압수수색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분양 승인을, 분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지금 보시죠? 예, 분양가 고수하면 세무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방위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압력들을 엄청 폈어요. 지금 주택 보증을 안 해주겠다, 주택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분양가를 좀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랑 되게 모습이 유사하죠. 이 당시에 하던 행동도. 근데 어땠겠어요? 이 당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당시는 소형 평형보다 이제 중대형 평형에 대한 인기가 높았던 시절인데, 일반 분양은 거의 20평대 중심으로만 나왔었거든요. 20평대 분양에
에도 이제 저도 청약을 했지만 경쟁률이 뭐 40대 1 막 이렇게 그 당시에 나왔는데 전매가 안 되는 말 그대로 실수요 투자자들만 청약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 청약해도 당첨이 안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2004년도 뭐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무주택 5년 이상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유지한 세대주한테 75% 우선 물량 뽑아주고 나니까 저는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청약해도 25% 물량 가지고 받고 남은 나머지 물량들 돌아가니까 경쟁률 40대 1 나와도 실질적인 경쟁률 뭐 120대 1, 100몇십 대 1 나와버리니까 저는 뭐 30대 초반에 아파트 청약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그때 1, 2단지 다 안 됐고 결국 5월 달에 분양했던 이제 잠실 시형 아파트까지 청약했는데 다 안 됐어요. 안 되고 나서 이제 저는 그 시점에 할 수 있었던 다른 어떤 집을 사고 싶어서 그 당시에 막 집을 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05년도에 이렇게 잠실의 인기 단지들 분양이 나오고 나서 이게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집사러 엄청나게 다녔겠죠. 지금 모습하고도 되게 오버랩이 됩니다. 지금 보람의 SK뷰는 신길뉴타운 하면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영등포 신길뉴타운이 원래 그렇게 핫했던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이 높잖아요. 이제 지금 뭐 송파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에 고덕주공 아파트 7단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이제 강동구 재건축 단지들 어떻게 보면 잠실하고 조금 오버랩 되는 부분이 많은데 강남권역에 있는 단지들의 분양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금도 보면 지금 이 당시랑 똑같이 분양권 전매가 입주까지 안 되게끔 지금 제한이 걸려 있는 거죠. 여기들 결과들 보면 방향성은 조금 훨씬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시장의 에너지는 지금 되게 충만해 있고 그것 때문에 가격이 되게 기름을 붓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2005년에는 어떻게 했느냐를 다시 살펴보면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열기가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게 뭐 DSR이다, 뭐 신 DTI다. 그래서 어쨌거나 대출 규제에 관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을 잠그기 위한 다른 대책에 대한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좀 찬물을 끼얹고 싶은 니즈가 지금 이제 정부 초기니까 그러고 있지만 이제 드러날 건데 2005년도에 이 난리가 나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 831 부동산 대책이란 게 나왔습니다. 세금으로 엄청나게 억누르고자 하는 부동산 대책이 2005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831 대책 이후에 2005년 가을 시장은 굉장히 휴장처럼 확산을 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어쨌거나 이 봄 시즌 분양 나오는 물량들, 특히 강남권의 인기 물량들이 부동산 시장을 계속 뜨겁게 몰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끝에 부동산 대책이 종합해서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금의 현재 시장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 뉴스는 이 정도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도 여기 말고요. 제가 이제 부동산 별별수다라고 그룹인 전영진 대표님이랑 네오비 조영준 대표님이랑 방송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내일 촬영할 것 같아요. 거기서도 또 재밌는 얘기들 오갈 것 같은데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아무튼 항상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부동산이었습니다.